안녕하세요. 오늘도 미니멀리즘과 정리의 가치를 전하는 행복 인생입니다. 미니멀리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흰 벽, 텅 빈, 선반, 물건이 거의 없는 집. 소셜미디어에서 미니멀리즘을 검색하면 이런 인테리어 사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나의 트렌드로 소비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정리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고요해지고 인생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지 물건을 버리고 방을 단순하게 꾸미는 인테리어 취향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직접 고르는 인생관의 문제라는 것을, 이 영상은 물건을 버리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버리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인생의 고정관념들을 들여다봅니다. 물건에서 생각으로, 생각에서 관계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변화. 그 고정관념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 비로소 진짜 미니멀리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트 1. 덜 갖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건이 없는 공간은 왠지 부족해 보이고 물건이 많은 공간은 풍요로워 보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소유의 양과 삶의 질을 동일시해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진짜 여유 있는 삶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단순하고 여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시작됩니다. 미니멀리즘의 본질은 물건의 개수가 아니라 나만의 선택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로 알려진 곤도 마리에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강조한 것은 설레는가라는 질문, 즉, 내게 진짜 의미 있는 것을 고르는 기준이었습니다. 100개를 가지고도 미니멀리스트가 될 수 있고 50개를 가지고도 여전히 소비의 굴레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A씨는 미니멀리즘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집안의 물건을 빠르게 줄여나갔습니다. 침대 하나, 테이블 하나, 흰 커튼. 공간은 깔끔해졌지만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물건은 줄었는데 삶이 달라진 느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왜 이 물건이 필요한가를 묻지 않고 그저 비워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미니멀리즘은 백색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선택 기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오해도 있습니다. 한번 싹 다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미니멀리즘은 완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지속적으로 감각하고 선택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비움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나만의 것이어야 합니다. 40대 주부 B씨는 집 안물건을 줄이다가 아이 장난감까지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배웠습니다. 비움은 기준을 공유하는 과정이어야지 규칙을 강요하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파트 2. 물건에 담긴 고정관념. 물건을 버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에 붙어 있는 말들입니다. 언젠가 쓸 거야. 특히 비싸게 산 물건일수록 이 말이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운동기구, 악기, 외국어 교재. 전부 언젠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그 언젠가를 기다리는 동안 지금의 공간과 에너지와 눈길이 낭비됩니다. 물건을 바라볼 때 중요한 질문은 언젠가 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실제로 풍요롭게 하고 있는가 여야 합니다. 버리면 손해야.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소유효과라 부릅니다. 내가 가진 물건에 실제 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잃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의 연구로 널리 알려진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이미 돈은 지불됐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미 나간 돈이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쓰지 않는 물건에 공간을 내어주고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 그것이 진짜 손해에 가깝습니다. 좋은 물건은 아껴야 해. 여러분 집에도 명절이나 손님이 올 때만 꺼내는 그릇이 있지 않으신가요? 비싸게 사놓으신데 아까워서 아껴두다. 결국 입지 못한 경험은요. 이것은 단순한 절약 정신이 아닙니다. 이 규칙들은 결핍을 경험한 세대가 자녀에게 대비하는 삶의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CC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좋은 그릇은 손님상에만이라고 배웠습니다. 결혼 후 그 그릇을 물려받아 찬장에 넣었고 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 그릇을 꺼내 일상적인 저녁 식사에 사용하자 그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 뒤에는 좋은 것은 아껴야 한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무의식의 목소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물건 정리가 단순한 청소가 아닌 이유입니다. 파트 3. 삶의 도미노. 물건을 줄이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간이 생기면 시간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달리 보이면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인간관계가 정리되면 커리어에 대한 기준도 흔들립니다. 이 연쇄 효과를 삶의 도미노라고 이름 붙여볼까요?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면 나머지가 따라 움직입니다. D씨는 40대 중반에 이사를 앞두고 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삿짐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왜 갖고 있었지? 그 질문은 곧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주말을 왜 이렇게 쓰고 있지? 시간을 채우기 위해 참석했던 모임들, 의무감에 만나던 지인들, 습관처럼 이어지던 야근.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몇 가지 모임에서 조용히 빠졌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옷을 대폭 줄이면서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데 쓰던 에너지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여는 방식을 바꿨고 아침이 여유로워지면서 하고 싶었던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그 독서가 계기가 되어 이직을 결심했고 지금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건 하나를 덜어낼 때마다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를 묻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 질문은 삶의 다른 영역으로 번져나갑니다. 빈 공간이 생기면 처음에는 그 공간을 다시 채우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물건이 아니라 할 일을, 계획을, 약속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쉬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 하지만 여백은 낭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여백이 필요하듯 시간에도 생각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SNS가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보면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경험. 비교는 현대인의 가장 흔하고 소리 없는 소비 충동입니다. 미니멀리즘은 이 비교의 틀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남들만큼이 아닌 내게 맞게라는 기준이 생깁니다. 관계에서도 같은 도미노가 일어납니다. 자주 보는 것과 깊이 연결되는 것은 다릅니다.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서로를 소진시킵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싫다고 말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려 할 때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도 없어집니다. 많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 의무로 유지하는 만남보다 진심으로 원하는 만남. 어떤 관계에 어떤 에너지를 쏟을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관계의 미니멀리즘입니다. 파트 4.
삶의 기준을 스스로 쓰는 연습.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물건 하나를 내보낼 때마다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습관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왜 이것을 갖고 있었나?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기 아까워서, 누가 사줘서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물건은 내 선택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만든 소유입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의 나에게 이것이 맞는가? 사람은 변합니다. 10년 전의 취향, 5년 전의 직업, 3년 전의 관계가 남긴 물건들이 지금의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것이 없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막상 이 질문을 던지면 사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답이 나오는 물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은 물건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떤 일에 에너지를 쏟을지, 결정할 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내리는 수많은 결정 중 상당수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닌 자동화된 반응입니다. 습관, 사회적 기대, 타인의 시선에 따른 자동 반응 말입니다. 미니멀리즘의 질문들은 그 자동화를 잠깐 멈추게 만듭니다. 그 멈춤이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파트 5. 비우고 나서 채워지는 것들. 물건을 덜어내고 나면 여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백에 무언가를 채우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빈 자리에는 천천히 진짜 원하는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FC는 책으로 가득하던 책장을 절반 비웠습니다. 언젠가 읽어야지 하고 쌓아뒀던 책들을 처분하고 나니 남은 책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작가의 책, 여러 번 꺼내 읽은 책, 지금의 자신에게 필요한 책, 그것들만 남기자 책장이 자신을 드러내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 덕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D씨는 바쁜 스케줄을 줄이면서 책을 읽고 시간에 여백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 빈 시간이 어색하고 불안했습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채우지 않고 가만히 두자 자신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10년 넘게 나중에라고 미뤄두었던 그 일이 비어있는 토요일 오후에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선명해집니다. 언젠가를 위해 비축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에 집중할 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제대로 쓰게 되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더 온전히 마주하게 됩니다. 물건을 줄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살 때보다 여행을 가거나 좋은 식사를 하거나 배움에 돈을 쓸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됐다는 것, 소유보다 경험을 우선하게 된다는 것. 심리학에서도 경험에 대한 소비가 물질 소비보다 장기적인 행복감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함보다 충분함으로 기준이 이동한다는 것. 모든 것을 갖춰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감각은 단순히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삶 전반에서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미니멀리즘이 주는 것은 없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있음입니다. 스스로 고른 삶입니다. 미니멀리즘이 결국 인생관의 문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내보내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직접 쓰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서랍 하나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을 골라내고 손에 들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갖고 있었나?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공간이 생기면 시간이 달라 보이고, 시간이 달라지면 관계가 재정이 되며, 그 끝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오랫동안 붙들고 계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가볍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